지난 4일 하루 동안 부산에서 5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도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종사자 8명이 확진됐는데 모두 돌파 감염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장군 수험생만 1,300명에 달하지만 수능 시험장이 없습니다. 수년째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험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올해도 타 지역에서 수능 시험을 봐야 합니다. 대티터널과 제1만덕터널이 16년에서 24년 전 정밀 안전점검을 한 뒤 지금까지 추가 정밀 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후터널 3곳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일 해운대 구청 앞에서 청사포 해상폭력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기장군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모두 5곳인데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수험생은 1,300명에 달하지만 정작 수능 시험장은 없습니다. 수년째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험장 설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역시 기장군 수험생들은 수능 원정길에 올라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장군 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이 된 손수근 씨. 수능을 치던 날 아침 풍경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혹여나 차가 막히진 않을까 마음 졸이며 새벽부터 시험장으로 향했던 그날. 기장군 내에는 시험장이 없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당시 차가 조금 막혔어요. 그러니까 차가 좀 막히니까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오전 8시 10분까지 집 입결을 하기 위해서는 동네 해운대로 가기 위해서 적어도 1시간, 2시간 전에 떠나야 되는데 일생일대 시험을 앞둔 그 청소년들이 이동 시간 그 자체로 부담을 갖는 게 과연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지 않나. 고등학교 시절 기장군 내 수능 시험장 설치를 건의했다는 손 씨. 문제를 제기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는 동생 역시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털어놨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기장군 내 수험생 수는 1,280여 명. 이 수험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장군은 5년 전 이 1,100여 명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관고와 신정고 수험생들은 동부지구에 속해 동래구 시험장에 배치되고 장안고, 장안제일고, 기장고 수험생들은 서부지구로 해운대구 시험장에 배치됩니다. 부산교육청은 수능 시험장을 설치할 때 성별과 선택 과목, 시험장 내 같은 학교 학생 40% 비율 유지 등을 고려하는데 올해 수능부터는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과 선택 과목 체계로 바뀌는 등 학생별 선택 과목 영역이 다양해져 학생 분산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수능에서는 기장군 내 수능 시험장을 운영하는 안을 만들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기장군 내 수험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제는 코로나 상황과 수능 개편 등으로 학생들 배치가 쉽지 않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아이들의 경우 시험장 이동에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험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구가 17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장군 내에 고등학교가 5개 고등학교고, 근데 이 학생들을 뭐 동래구, 금정구로 이렇게 해서 타 지역구로 가서 시험을 친다는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강한 의사 표시를 했죠. 1994년 수능이 시작된 이후 수십 년째 수능 시험장이 없는 서름을 겪은 기장군 수험생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원정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산성터널 이 외에도 더 있는데 다들 유료 도로입니다. 업무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로라도 시내를 다니다 보면 유료도 2개 또는 3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편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누적되면 부담도 되죠. 이미 시민사회에선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한 부분인데 최근에 어느 정도 해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됐습니다. 영상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산시가 이제 보조금 지원을 위한 막대한 좀 세금들이 지금 투입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통행료 이용에 대한 부담들이 자연스럽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가장 크게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민들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여성 통행권 환승 할인의 적용은 좀 매우 적절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곳곳 돌파 감염입니다. 지난 4일 하루 동안 부산에서 5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돌파 감염의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도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종사자 8명이 확진됐는데 모두 돌파 감염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36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49%인 180명이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또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전체 2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 바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이겠죠. 항상 개인 방역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취약계층 독감 백신 무료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이어서 이제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할 시기인데요. 부산시가 겨울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사업을 펼칩니다. 부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사노피 파스텔의 주식회사가 후원하는 이번 사업은 5일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8일은 부산진구 쪽방상담소, 9일은 동구 쪽방상담소와 소망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접종 후 남은 백신은 노숙인 무료진료소에 지원해 내년 2월까지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노후터널 관리해야입니다. 부산에 산이 많다 보니까 터널이 많을 수밖에 없죠. 터널들도 상당수가 노후된 상태인데요. 지은 지 50년이 넘는 노후터널 3곳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1961년 개통한 부산터널을 비롯해 대티터널과 제1만덕터널이 16년에서 24년 전에 정밀 안전점검을 한 뒤 지금까지 추가 정밀 점검이 없었다며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터널 내 보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환경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빈집 대신 작은 정원입니다. 도심 곳곳에 있는 빈집들은 주민들에게나 행정기관에게나 골칫거리입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빈집을 카페로 주민 공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해운대구 반송 이동에서는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작은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해운대구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로 운영한 반송 이동 골목정원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한 주민 13명이 직접 정원을 가꿨다고 하는데요. 골목정원을 제대로 만들고 가꾸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의 도시정원 만들기 이론 수업과 실습에 참여하고 또 화분을 직접 제작하거나 화훼단지에서 꽃과 나무를 고르는 등 정성을 아주 많이 쏟았습니다. 앞으로도 정원 관리나 주변 환경 정비 활동은 계속될 텐데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마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발을 뗐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먼 일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일상 회복에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급식에서 2년째 도시락 배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대부분 축소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사적 모임이 완화됐지만 복지관 사정은 그대로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 하나 문제예요. 방에 가만하게 물어 있는 것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은 몸이 우울증이라든지 좀 그런 게 좀 없어지겠지요. 문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음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1,900여 세대 가운데 70% 이상이 기초수급 대상이고 65세 이상 노인 세대도 43%에 이릅니다. 부산 지역에서 위드 코로나 시행 이틀 만에 확진자가 80명으로 치솟자 오히려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 안 되고 밀폐된 데는 더하지만은 사람 모인 데 가면은 싫잖아요. 코로나19 그 걸리가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 거부할 겁니다. 아마 되게는. 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 방문과 대면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제한되면서 복지 수요 파악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5일 해운대구청 앞에서 청사포 해상폭력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청사포 해상폭력 추진위는 이날 오전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해상폭력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며 해상폭력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자파나 소음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청사포 해상폭력 반대 대책위도 구청 앞에서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해상폭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해양 환경 훼손을 비롯해 소음 문제 등 주민들의 건강 침해도 우려된다며 사업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전시관 운영을 확대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5일부터 전시관 운영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회차별로 운영됐던 상설 전시관은 상시 입장으로 바뀌고 영유아 대상 과학놀이터인 새싹놀이관과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김진재홀 등은 입장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전시관 운영을 정상화하는 대신 하루 한 차례 전시물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 완료자 인증을 확인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AI와 Io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AI와 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전문가들이 어르신들의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대면으로 상담 등의 관리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중구는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치료사 등 전문 인력으로 사업 담당팀을 꾸리고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